안녕하세요. 수민정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연산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형연산이라고 부를 건데요. 선형연산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죠. 이 리니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고자 합니다.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.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체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대수학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수학이라는 계열 안에 그 중에서 선형대수학인 거예요. 즉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집합에 있는 원소만을 그냥 하나하나 보고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집합 위에 연산을 주고 그 연산의 결과로서 이 원소들을 살펴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.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게 대수학인데 그 대수학 중에서 선형연산을 얹어서 보는 것이 선형대수학. 그러한 선형연산이 얹혀져 있는 그런 대수적 대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벡터 공간이라고 할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꼭 선형연산이 아닐 수도 있죠.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두 개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대수적 대상에 대한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실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말고도 0.1,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잖아요. 루트 2 이런 식으로. 그런 숫자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실수인데 이 실수를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실수끼리 더하기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. 4 더하기 0.1은 4.1.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더하기는 잘 되는 거 알고 있다. 곱하기도 마찬가지죠. 뭐 5 곱하기 2는 10이고요. 뭐 아니면 4분의 1 곱하기 10은 2분의 5, 2.5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는 실수라는 집합 안에서는 단순히 집합에 있는 원소만을 모아놓은 것 그 이상으로 그 안에 는 실수끼리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이렇게 이 연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수는 좀 더 좋은데요. 어떤 식으로 듣냐면 연산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더하기라고 해볼까요? 연산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연산끼리 교환 법칙이 됩니다. 여기서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2를 한다고 했을 때 5 더하기 2를 하나, 2 더하기 5를 하나 같죠. 이런 식으로 이 교환이 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. 물론 지금 5랑 2만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숫자도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곱하기도 교환이 되고 있고요.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가 이제 실수라는 집합, 우리가 이제 실수를 보통 주로 다뤘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당연한 성질은 아닙니다.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서 다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수나 유리수, 복소수 같이 뭔가 좀 그런 연산이 자유자재로 되어서 즉 가감승제가 원활이 되는 그러한 대수적 대상을 우리가 이제 체라고 부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체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유리수, 실수, 그리고 복소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. 물론 이것들 말고도 이 필드에 해당하는 거는 더 많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에는 그리고 선형대수를 할 때에는 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충분하다.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전개를 할 때에는 그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까지 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필드라는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는 수학에서는 선형대수에서는 대부분 다 실수나 복소수 그 중에서도 실수 안에서 다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이론 전개를 할 때 이게 사실 실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필드라고만 하면 다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5단원까지는 이제 모두 일반적 필드에서 성립하는 것이다.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때 실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봐도 무방하다.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
그리고 이너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너 프로덕트는 그 대상이 필드가 실수일 때와 복소수일 때가 정의가 좀 다르거든요. 당연히 어떤 그 비헤이비어도 다르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구분을 할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아주 일반적인 필드에서 성립을 하는 내용들일 것이다.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제 필드라고 일반적인 필드라 써 있어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실수겠거니 하고 이해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. 이제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써 있는 정의를 잠깐 볼게요. 여기서 전부 다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. 여기서 아시스만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이항연산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제가 이제 이항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항연산 두 개를 갖고 있다. 더하기와 곱하기라는 이항연산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. 그리고 여기 지금 말이 너무 어렵죠. 조건이 너무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감승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원활이 잘 된다.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. 이제 이 정도로만 일단 필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필드 안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부를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필드가 실수였다면 이 실수 집합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있죠? 뭐 1, 2, 3, 4, 5, 6, 7, 8 얘네들.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부를 거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다 써놨지만 일단은 이건 일단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. 일단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바이너리잖아요.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대상이 두 개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. 여기 위에다 쓰면은 이렇게 V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 안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아요. V와 V1과 V2를 뽑습니다. 이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우리 원래 이렇게 원소가 모여 있으면 이건 그냥 끝이잖아요. 집합이라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죠. 그런데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더하기라고 쓸 건데 더하기라는 걸 이제 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. 이 V 곱하기 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집합, V라는 첫 번째 집합에서 하나, 여기 두 번째 집합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순서상으로 준 집합이 이 V 곱하기 V잖아요. 다시 말하자면 V 곱하기 V는 V1, V2가 모여 있어요. 그렇죠? V1하고 V2는 모두 이제 이 라지 V에 있는 이런 집합이 V 곱하기 V,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했었었죠. 지금 이 집합에서 이 V라는 집합으로 들어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할 거예요.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보면은 V 곱하기 V에서 뽑았다는 얘기.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뽑았다고 하면은 이제 V1, V2로 생겼겠죠? 그리고 이 연산 결과가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? 이렇게 됐을 때 V1하고 V2가 있으면 이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을 뽑아가지고 하냐?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.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겁니다. V1하고 V2를 라지 V에서 뽑아요. 두 원소를 아무거나 뽑습니다. 그 두 원소를 뽑았을 때 이 두 원소의 연산의 결과 있죠? 그 연산의 결과가 다시 이 V 안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실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5 더하기 2를 했었잖아요. 5 더하기 2를 하면은 우리가 이 더한 결과가 7이라는 걸 알고 있죠. 이 7은 어떻습니까? 7은 5 더하기 2를 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즉 5 더하기 2를 하면은 5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다시 새롭게 도출이 되는데 이때 이 7은 다시 실수 안에 들어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실수 안에서 뽑았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다시 실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두 개 뽑은 결과,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연산을 취한 결과가 다시 그 집합으로 들어가는 것. 그래서 V1하고 V2가 있으면은 두 개의 연산의 결과,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쓰겠죠? V1 더하기 V2. 이렇게 쓴 이 원소가 다시, 그러니까 이 점이 연산의 결과가 다시 V의 점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인 겁니다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긴 게 여기는 원래 라지 V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V1, V2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연산을 취한 결과라고 했을 때, 다시 말해서 그냥 연산을 취했다고 말을 했지만, 사실상
그냥 이 두 점을 한꺼번에 줬을 때 대응하는 새로운 점을 만드는 거에 불과합니다.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오는 이 결과가 우리가 이제 연산의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고, 이 연산의 결과를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. 이 위에서 쓴 이것은 일반적인 함수의 구조에서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저렇게 쓰잖아요. 근데 저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v1 더하기 v2로 우리가 보통 쓰죠.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적에 이 두 개를 뽑아서 나온 결과도 이렇게 V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. 요게 중요한 컨셉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 정리하면은 결국 이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. V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, 그때 연산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V1 더하기 V2라고 쓴다라는 것이고,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잖아요. 요게 함수라고 했죠? 그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였나요?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,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출발하는 집합에서 안 고르는 거 없이 임의로 선택이 돼서 대응이 돼야 되고, 두 번째는 이 x에 해당하는 거 하나마다 대응하는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함수의 정의였죠. 그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여기서 뽑았을 때 v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라 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v 중에서는 선택되지 않은 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v 곱하기 v 안에 이런 식으로 v1, v2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벡터를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겠어. 그리고 이거를 선택에 제약이 없어.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함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그 하나가 이렇게 이 함수에 의해서 대응해가지고 함수 값이 나왔을 텐데, 그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만 대응이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v1하고 v2를 뽑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v1 더하기 v2라고 쓰고 싶잖아요. 근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2가 우리가 당연히 7이라고 생각을 하지, 7이 아니라 뭐 7.1이면 어떡하지?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무조건 5 더하기 2는 7이라는 그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죠. 그런 식으로 하나만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,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그 두 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V 안에서 두 원소를 뽑는다. 그 두 개라는 게 이런 의미고, 그 두 개의 연산의 결과가 다시 말해서 함수 값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.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고,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. V1하고 V2는 어쨌든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? 그거는 저도 몰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 더하기 2가 7인 거 어떻게 아셨죠, 여러분? 이거는 학습이 된 거예요. 5 더하기 2라는 게 뭔데?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. 5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에 자연수 레벨에서 배울 때는 뭔가 5개가 있고 1, 2, 3, 4, 5, 6, 7, 8, 90이 있어서 뭐 5개가 있고 2개가 있어가지고 그 5개를 갖고 오고 2개를 마저 갖고 오면은 2개가 더해지니까 6, 7 이런 식으로 해서 7개가 돼 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주입이 된 거죠. 그렇게 정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쓰고 있었던 것이잖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말했을 때 이 v 곱하기 v에서 v로 가는 함수라고만 했지, 집합이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이 함수 값이 정해지지는 않잖아요. 우리가 실수로 가는 함수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렇죠? 그런 것처럼 v 곱하기 v에서 v로 가는 함수는 무궁무진할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 v라는 집합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다. 단순히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원소를 받아서 하나를 준다고 했지, 어떻게 준다고는 안 했다. 어떻게 준다는 건지는 모르겠고 항상 V 안으로 들어오긴 한다 정도만 보장해 주는 것. 이게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원소의 이 연산의 결과가 다시 이 V의 원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었고, 이랬을 때 더한 결과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, 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다시 V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을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부릅니다. closed under plus라고 부르는 것이죠.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부르고요.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은 것은 열려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. 닫혀 있지 않다, 닫혀 있다, 닫혀 있지 않다.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산의 결과가 다시 V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, 그 안으로 포함이 됐을 때 그것을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다음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아까랑 비슷합니다.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랑 비슷한데 그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, 아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V 안에 있는 원소 하나를 대응하는 거였잖아요. 그러니까는 전부 다 V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죠.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V 안에서 원소를 하나 뽑았습니다. 그래서
이 원소를 뽑아서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원소를 대응을 시킬 때 이번에는 하나만 가지고 다른 하나를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냥 대응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F라고 하는 이 필드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A가 관여를 해서 그래서 AV라고 하는 이 스칼라 곱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. 이거는 F는 바깥에서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V 안에서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. 아까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V 안에서 두 개를 뽑아서 V 안에 있는 하나를 준다.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V에서 하나 뽑고 그래서 다른 V 안에 있는 원소를 줄 적에 스칼라를 하나 갖고 와서 연산을 해준다. 이게 전부입니다.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F 곱하기 V 다시 말해서 F에서 스칼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V에서 원소 하나 뽑아서 V로 다시 원소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, 스칼라고이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눈치채신 분들 이제 있으실 텐데 제가 스칼라와 그리고 이렇게 이 V 안에 있는 원소를 생김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즉 스칼라 같은 경우는 스칼라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A, B, C, D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알파벳들을 주로 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원소라고 제가 일컫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벡터가 될 텐데 그 벡터가 되는 대상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V, W, U 알파벳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핵심은 이런 식으로 짝대기를 하나 더 긋게 되는데 이 짝대기를 하나 더 긋는 게 뭐냐면 볼드체를 의미합니다. 우리가 원래 그 컴퓨터에서 하면 이렇게 좀 진하게 하는 거를 볼드체라고 하잖아요. 여기 지금 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하게 되는 거를 볼드체라고 하죠. 그 볼드체를 매번 이렇게 손으로 쓸 때 색칠을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서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해서 쓸 예정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